네, 이번 포토샵 이야기는 레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는 포토샵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인데요. 먼저 예를 들어드리면은, 자, 우리가 브러쉬로 이렇게 선을 긋고 또 색칠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과 이 색칠하는 거를 없애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옆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전에 잠깐 했던 Move 툴로 클릭 앤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에러 메시지가 뜨고요. 얘를 지우고자 해서 만약에 Erase 툴로 지우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칠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원본이 손상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작업을 고치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란 개념이 나오게 됐는데요. 자, 거꾸로 돌려볼게요. 컨트롤 Z, 커맨드 Z, 그죠? Z를 계속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레이어를 한번 불러내 보겠습니다. 자, 레이어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한데요. 네, 잘 못 찾겠으면은 항상 패널은 윈도우에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레이어 많이 쓰기 때문에 Shift 키는 F7으로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가 나왔는데요. 얘를 제가 끄집어내서 옆에다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는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그 위에 또 종이를 놓고 그 위에 또 놓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는 투명한 종이라 유리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한 거는 그죠? 원래 있던 이미지 위에 우리가 이렇게 브러쉬로 작업을 했더니 이게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어떻게 요 작업한 거를 지울 수도 없고 또 뺄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레이어를 여러 개를 했을 경우에는 내가 이 두 번째 레이어에 뭘 써놨어요. 그죠? 근데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럼 이 두 번째 레이어만 없애주면 이 밑에 있는 원본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미지를 열면 그죠? 백그라운드 해서 이렇게 잠겨져 있어요. 그거는 원본을 약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제가 만약에 포토샵을 만들었으면 이렇게 잠겨 있는 데에서는 브러쉬로 색칠도 안 되게 했을 텐데 그게 돼요. 그래서 아까 하나의 그 이미지에 붓으로 쓴 게 겹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사인펜이나 이런 걸로 사진 위에 색칠을 하게 되면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는 만약에 사진 위에 그죠? 얇은 유리판 같은 걸 깔고 그 유리판 위에서 색칠을 하면은 그 유리판만 빼버리면 원본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백그라운드 위에다가 하나의 그림판을 투명한 그림판을 하나를 얹어 볼게요. 그 작업이 바로 밑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New Layer라는 버튼입니다. 포토샵이 버전이 좀 틀리신 분은 아마 이렇게 생긴 걸 거예요. 이렇게 그죠? 종이 접힌 거. 그 모양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게 New Layer예요. 그 종이를 한 장 더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레이어라는 게 떴어요. 그죠? 자, 레이어라는 게 떴고요. 이렇게 약간 회색이 됐죠? 그러면 이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브러쉬 툴로 제가 색칠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또 어느 군데는 이렇게 글자가 안 보일 정도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는 이 위치를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레이어 위에 지금 이것들이 써진 거예요. 그래서 Move to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게 되면 어때요? 네, 이렇게 브러쉬로 작업한 것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잠깐 보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왼쪽에 있는 눈을 눌러주시면 얘는 화면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눈을 클릭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나는 얘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얘를 클릭하셔서 클릭 앤 드래그로 쭉 당겨서, 그죠? 뉴 레이어 옆에 보면 휴지통 모양이 있죠? 그 위에 손이 됐을 때 놓으시면 지워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컨트롤 Z, 커맨드 G에서 전으로 돌아갔고요. 레이어를 눌러서 선택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가서 휴지통을 누르면 지울 거냐고 물어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경고 없이 계속 지우고 싶으시면 여기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나는 또 혹시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진짜 지울 건지 물어봐 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체크 없이 그냥 Yes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es를 눌러보면 네, 이런 식으로 지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레이어를 만들고 싶으시면 네,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또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자, 내가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셀렉트를 해서 카피를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렉탱귤러 마키 툴을 해서 셀렉트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C, 커맨드 C를 눌러서 카피를 해보면 네,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요? empty라고 나오죠. 그죠? 왜 그러냐면 레이어 1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레이어 1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투명한 거예요. 그래서 카피할 게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지금 밑에 있는 원본 이미지에서 카피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색깔이 여기가 이렇게 좀 환해졌죠? 예, 이때 카피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피, Ctrl C, 자, 커맨드 C 했죠? 그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 Ctrl V, 커맨드 V가 되겠죠? 네, 눌러보면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예요? 레이어 2가 나오면서 그죠? 여기에 카피한 게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동을 해보죠. 네, 그래서 Move to를 클릭을 해서 클릭 앤 드래그를 해보면 네, 이렇게 카피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는 층층이 쌓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우리가 버리거나 위아래에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만 더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백그라운드를 눌러주고요. 자, 이쪽에서 카피를 했어요. 컨트롤 C. 자, 그 다음에 컨트롤 V, 커맨드 V 해서 또 붙었겠죠. 네. 그래서 얘를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갖다 놨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거를, 오른쪽에 있는 거를 클릭 앤 드래그를 해서 갖다 놔 보니까, 네, 뒤에 게 가려졌어요. 그죠? 네. 근데 나는 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럴 때는 지금 보시면 레이어 2가 바로 얘예요. 레이어 3가 바로 얘예요. 그러니까 레이어 3가 어떻게 돼요? 레이어 2보다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백그라운드가 제일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3, 레이어 2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이어 3가 가려서 안 보이니까 레이어 3를 레이어 2 위로 올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레이어 3가 보이겠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서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마우스에 손 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파란 선이 됐을 때 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는
그죠? 앞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릴 거예요. 지금은 레이어가 그냥 어떤 개념이다. 그런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레이어는 뭐다? 층층이 유리판, 얇은 유리판 같은 거, 투명한 거를 위로 쌓는 거다. 그래서 지금 얘는 몇 개의 유리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3개의 유리판이 있는 거고요. 유리판은 잠깐 안 보이게 끌 수도 있고요. 그죠? 또 드래그 하거나 셀렉트하고 눌러서 지울 수도 있고요. 또 서로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카피 페이스트 이렇게 해보시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카피는 텅텅 비어있는 데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카피는 이렇게 백그라운드 같이 이미지가 있거나 그런 곳에서 카피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